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아주 뜨겁고요. 또 갑작스러운 중동 휴전 소식도 있고 에너지 정책이란 빅테크 기업들 움직임까지 다양해요.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내고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또 지정학적 변화나 기술 트렌드 뒤에 숨은 배경, 그 이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깊이 파고들어보죠. 먼저 코스피가 거의 4년 만에 3,100선을 넘었고요. 미국 증시도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재한 이란 이스라엘 간의 깜짝 휴전, 이게 꼽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장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네, 이게 정말 극적인 변화였죠. 이 휴전 소식 하나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확 줄었어요. 자료 보니까 외국인이 한 4,300억 원 넘게, 기관도 한 2,500억 원 이상 코스피 주식을 막 사들였더라고요.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미국 시장도 비슷해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거의 다 왔고 나스닥 100은 아예 최고가를 새로 썼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 살아난 겁니다. 거기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허용 가능성 이런 걸 내비치면서 국제 유가가 5% 넘게 훅 빠졌거든요. 이것도 투자 심리를 좀 부추겼다고 봐야죠. 와, 진짜 평화 소식 하나가 이렇게 바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군요. 근데 단순히 평화 호재 이것만으로 보기에는 유가 하락폭의 마이너스 5%면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한 건 아닐까요?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요? 네. 그거 좋은 지적이세요. 확실히 시장이 안정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방산주나 정유주 이런 건 내리고 항공이나 크루즈주는 오르고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런 단기 랠리에 너무 취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그러니까 우리 기업 가치가 해외 기업보다 구조적으로 낮게 평가받는 거. 이건 여전하거든요. 내년 상반기 3,600선 전망도 나오긴 하지만 너무 낙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군요. 시장은 이렇게 좀 들썩이는데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여전히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파월 의장은 지금 물가나 고용 같은 경제 지표랑 또 정치적 압력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연준 내 FOMC 위원들은 다수가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파월 의장 본인은 서두를 필요 없다. 데이터를 좀 더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게 6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특히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응답은 또 늘었단 말이죠.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이런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기술 분야에서는 또 다른 큰 흐름이 있잖아요. 바로 AI 혁신기죠.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주식은 AI 덕분에 계속 잘 나가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기대감이 커요. 아무래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관건이겠죠. 맞아요. AI 잠재력은 정말 엄청난데 또 이걸 현실에서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죠. 웨이모나 우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데 반면에 테슬라 로보택시는 출시 1000년부터 교통법규 위반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약간 운전면허 처음 따고 도로주행 나갔는데 바로만 문제 생기는 그런 느낌? 기대는 컸는데 현실의 벽에 좀 부딪힌 거죠. 마이크론 실적은 말씀하신 대로 HBM 때문에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요. 근데 이 AI 혁명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죠. 바로 엄청난 전력 소모. 이게 에너지 정책과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진짜 필수적인데 이게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화두가 됐어요. 마침 자료를 보니까 한국 정부 추경 예산안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은 0원이더라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에는 1,100억 원 이상 편성됐어요. 정책 방향은 명확히 보이죠. 네,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겠다 이건데 근데 바로 그 자료에서 산업계는 좀 걱정을 해요. 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고
또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하려면 원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요.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확대나 기후변화 대응 같은 거랑 산업계나 경제 현실의 필요, 즉 안정적인 전력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 이 사이에 좀 긴장감이 있는 거죠. 이게 흥미롭게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하고도 좀 맞닿아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려고 상법 개정 노력을 하는데 한국 특유의 높은 단기 투자자 비중 때문에 이게 오히려 기업의 장기 투자를 좀 위축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딜레마처럼요. 정책의 의도와 실제 효과 사이의 균형, 그리고 일관성, 이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은 뭐 중동 휴전 같은 단계 호재에는 환호하지만 그 밑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구조적인 경제 문제, 기술 전환계의 도전, 그리고 에너지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깔려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안정 같은 요인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이나 가치 상승은 결국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제 체질 강화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AI나 에너지 전환 같은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AI는 정말 막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각국 정부는 기후 목표와 경제 성장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가 다시 중요해진다면 지금 한국 예산안에서 보이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정책 기조는 과연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투자 우선순위나 또 국가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